해석학2 8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참거짓 문제가 4개가 있었는데 오늘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FN이랑 GN이 모두 유니폼 컨버전스 하고, 특별히 이런 닫힌 구간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할 때 곱한 것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겠느냐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왠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각각의 전별 극한함수를 f랑 g라고 나타내보면 당연히 fn 곱하기 g에는 fg로 전별 수렴하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는지가 문제죠. 그래서 내가 fn 빼기 gn, fn 곱하기 gn 빼기 fg를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삼각부등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fn 이렇게 fn 빼기 f의 g 이렇게 써서 fn 곱하기 gn-g 더하기 g 곱하기 fn-f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한 가지 이제 좋은 부분은 얘가 이미 유니폼 컨버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n을 라지 n을 잡을 때 이제 x에 무관하게끔 잡아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좋은 애들인데, 그럼 이제 어차피 0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fn이랑 요 g가 바운디드면 돼요. 얘가 6에2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항상 6회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가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fn이랑 gn이 연속함수라는 얘기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은 구간 a, b가 컴팩트 셋이니까 fn이랑 gn이 둘 다 연속함수가 되고, 또 균등수렴하니까 f랑 g도 연속함수가 되니까 이제 6회란 얘기를 우리가 잘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fn이랑 gn이 6회란 말이 연속이란 말이 없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6회란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얘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레를 한번 잡아보면 그냥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6회면 되는데 6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6회가 아닌 예제들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잡기가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fnx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우리가 구간은 적당히 a, b인데 0,1로 생각을 할게요. x는 0,1에 있고 6회가 아닌 걸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굳이 fn이랑 g 둘 다 6회가 아닐 필요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6회가 아니면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fn을 잘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얘가 6회가 아니게끔 잡아주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중간쯤에서는 x-2분의 1분의 1로 주고, x가 2분의 1일 때는 뭐 적당히 0인 이런 함수로 줍니다. 그러면 얘는 n 입장에서는 여기가 fnx의 식이 n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얘는 f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냥 f로. 그러면은 fnx가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그냥 fx니까 얘는 n 입장에서 보면 상수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냥 균등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상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gnx는 이제 쉽게 그냥 뭐 굳이 x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유니폼 컨버전스 하는 거 잡아주면 되니까 1 플러스 n분의 1 정도로 잡아줍니다. 이제 모든 x에 대해. 그러면 얘는 gx는 1이라고 하면은 g는 g로 유니폼 컨버전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fn 곱하기 gn을 보면 얘 빼기 fg를 살펴보면 fn은 f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gn은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1이고 f 그대로 있고 g 전별 극한함수 1이죠. 그래서 얘는 n분의 fx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줄여줄 수가 있냐, 모든 x에 대해서.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f는 이 fnx 그려보면 fnx랑 f랑 똑같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애죠, 그렇죠? 2분의 1일 때는 딱 0이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됩니다. 뭐 실제로 얘를 잡아야겠죠. 2분의 1로 가까이 가는 수열 적당히 잡아주면 되겠죠. 네, 제가 그것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거짓이었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대로 만약에 이제 이 얘기를 붙이면 되겠죠. FN이랑 GN이 둘 다 유니폼 컨버전트 하고, 만약에 FN이랑 GN이 6에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있으면 이제는 FN 곱하기 GN도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참이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거는 유계가 아닐 수도 있다. 유계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FN이 얘도 마찬가지 A, B에서 정의되어 있고 미분 가능하고, fx도 이제 전별 극한함수 f도 미분 가능하고, 그랬을 때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균등 수렴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우리 책에서 본 정리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도함수들 미분된 거에 또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얘도 거짓인데, 굳이 한번 발레를 잡아보면 fnx를 우리가 루트 n분의 sin nx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미분 가능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얘 전별 극한함수 어디로 갈 거냐면 0으로 가죠, 그쵸? 0도 역시 미분 가능하고, 그랬을 때 fn 프라임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fn 프라임 x는 루트 n 코사인 nx가 되죠. 그래서 f 프라임이 0인데 f가 0이니까 얘 0으로 유니폼 컨버전스 당연히 기대할 수 없죠, 그렇죠? 루트 n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0,1에서 정의된 몇 급수가 0,1에서 전별 수렴하면 0.1부터 0.3 사이에서는 균등 수렴하냐. 그래서 어떤 이런 몇 급수가 0,1에서 전별 수렴하면 0.1, 0.3에서 균등 수렴하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참이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정리 중에 구체적으로 티오렘 번호를 얘기를 하자면은 티오렘 6.5.5가 있었는데, 이런 몇 급수가 어떤 xn이 a라는 집합에서 a에서 이제 전별 수렴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 하면 k라는 어떤 a 안에 속해 있는 컴팩트 셋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얘 0.1, 0.3은 당연히 컴팩트 셋이니까 또 0,1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0,1에서 정의된 함수 절대값 x가 있는데 px 빼기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다항함수 px가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제 x는 0에서 1 사이만. 얘도 참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바이어-슈트라우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에 의해서, 그래서 그건 줄여서 WAT라고 해보면, 바이어-슈트라우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연속이기만 하면 컴팩트 셋, 이런 A, B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연속함수면 얘를 근사하는 어떤 다항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실 1이라는 거 말고 그냥 임의의 우리가 엡실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값 x 연속이니까 바이어-슈트라우스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에 의해서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거짓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fn이 이제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전별극한 함수를 찾고 균등 수렴하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0,1 사이에 있는 유리수들을 우리가 전부 다 카운터블이니까 1, 2, 3, 4 번호를 매겨서 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fnx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x가 r부터 rn에 있을 때는 1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0으로 주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전별극한 함수가 뭐냐. 첫 번째로 전별극한 함수는, 그러니까 n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n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별극한 함수, 전별극한 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리클레 함수로 갑니다. 그래서 x가 유리수면은 1이고 x가 0이면 무리수가 되는 이런 디리클레 함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증명할 필요는 없죠. n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리수를 점점 더 많이 모으고 있는 거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랬을 때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 하냐, fn이 전별극한 함수를 알겠는데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 하겠는가를 물어보면은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는 어쨌든 fnx 빼기 fx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균등 수렴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만약 유니폼 컨버전스였으면 이제 어떤 라지 n이 잘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보다 크고 x가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fnx와 fx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요 라지 n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생각을 할 거냐면 아래 라지 n 플러스 1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요거 갑자기 왜 등장을 했는지. 여기서 아래는 여기 유리수들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f 라지 n에 r 라지 n 플러스 1 얘 하면 얼마가 되죠? 얘는 f 라지 n은 r 라지 n까지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rn 플러스 1이 요 r 라지 n 플러스 1이 유리수이긴 하지만 fn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아직 우리가 fn 플러스 1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rn 플러스 1을 포함하지 않아서 얘는 0입니다. 근데 f rn 플러스 1 생각하면 얘 유리수니까 얘 유리수죠, 그렇죠? 얘는 유리수니까 1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런 x들에 대해서 fn rn 플러스 1 빼기 f의 rn 플러스 1 하면은 얘는 1이 돼요. 근데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 하다는 얘기는 아무 x나 가지고 와도 얘를 내가 줄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값이 1이니까 못 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는 안 된다. 두 번째에는 fnx가 2의 nx분의 nx제곱, 얘도 x가 0부터 무한대로 갈 때 전별극한 함수 찾으면은 이제 x 고정되어 있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뭐 로피탈 정리 이런 것들을 써보면은 전별극한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써보면 f는 0이 되죠, 그렇죠? 전별극한 함수는 0이 되고, 그래서 얘가 균등 수렴하는지를 찾아보면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 합니다. 왜 그런지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fnx에서 0 빼야 되는데 0 빼나 마나고 여기 fn도 양수니까 얘는 이 nx분의 nx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미분해서 우리가 얘 최대값을 찾아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인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을 보거나 아니면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요거 미분해 보면, 그러면 분모 제곱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곱하고 마이너스 위에 거 놔두고 아래 거 미분하고, 그러면은 2의 nx 분의 2nx 빼기 n제곱 x제곱이니까 묶으면 nx로 묶으면 2 빼기 nx가 됩니다. 그래서 n 어차피 양수고 x도 양수니까 우리가 뭐 앞에 있는 nx 양수여서 적당히 x가 n분의 2일 때 얘보다 작고 n분의 2보다 크면 음수니까 최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x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여전히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까 얘는 x는 n분의 2일 때 최대입니다. 그리고 얘 당연히 요 0, 무한대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진짜 최대값이 계산을 해주면 그냥 fn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fn에 n분의 2를 대입해보면 2의 제곱분의 n분의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한 거죠. fnx 빼기 fx를 계산했더니 얘가 어차피 지금 쟤만 보면 되니까 2제곱분의 4 곱하기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 이제 x에 무관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는 애고, 3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실수 전체에서 fx가 이렇게 함수항 급수로 정의된 애가 있습니다. x는 0에서 실수 전체이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연속인지 물어봤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정리는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 그리고 얘를 우리가 fnx라고 이름을 잠깐 붙이면 fnx 당연히 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뭐 다 잘 되는 함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만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루트 n분의 1 사인 n분의 x, 여기에서 사인 n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를 쓰면은 얘가 루트 n분의 1보다 작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얘가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샤프한, 좀 더 좋은 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인 n분의 x를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이용을 할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사인 x의 절대값은 절대값 사인 x보다 작습니다. 얘는 사인 x가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코사인 x고 x에다 영접하면 1이니까, 그래서 사인 x의 크기는 x의 크기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1의 사인 n분의 x는 얘 절대값을 취하면 루트 n분의 1의 n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수 전체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를 보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적당한 실수 하나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의역을 적당히 여기에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논의에 의해서 루트 n분의 1의 사인 n분의 x는 n분의 루트 a의 절대값 a보다 양수로 a보다 작으니까 n 루트 n분의 a, 얘 이제는 n에만 의존하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니까 m 테스트에 의해서 마이너스 a, a에서 유니폼 컨버전스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여전히 이제 m 테스트에 의해서 마이너스 a, a에서 연속이 됩니다. 근데 a가 임의의 양수였었죠, 그렇죠? 임의의 양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의의 실수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뭐 전체 실수 전체에서 전체 R에서 연속이 됩니다.
요 관계가 지금 잠깐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임의의 A에 대해서 얘가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냐? 왜 그러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모든 임의의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서 연속인 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임의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a, a에서 전부 다 연속이래요. 그러면은 어떤 x를 하나 우리가 고정을 했으니까 x가 어딘가에 있다. 뭐 편이 이제 어차피 양수 쪽 음수 쪽 대칭이니까 0보다 큰 거라고 해보면, 그럼 x보다 조금 더 큰 거 잡아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전부 다 연속이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임의의 x에 대해서 연속인 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랑 똑같으니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써보면 이 실수 x보다 조금 더 큰 거, 편의상 양수라고 해보면은 x 플러스 1을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까지 에서 연속이니까,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가 아까 방금 앞에서 보인 마이너스 a, a에서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로 확장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이니까 x에서 연속. 그래서 연속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선 미분 가능은 이제 뭐 쉽죠, 그죠? 아까보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런 미분 이거 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fnx를 아까 루트 n분의 1에 sin n분의 x라고 놨는데 fn 프라임을 생각을 해주면 n 루트 n분의 1에 코사인 n분의 x니까 얘 절대값 취하면 이제는 코사인이 그냥 1보다 작거나 같다 써도 괜찮죠, 그렇죠? 왜냐면 우변에 남는 게 n 루트 n분의 1이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m 테스트나 아니면은 우리가 미분에 관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서도 미분 가능하다. 이거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면 f가 6a이고 적분 가능하대요. f가 a, b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6a이고 적분 가능하대요. 첫 번째로 물어본 거는 절대값 f도 적분 가능하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냐면, 절대값 f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뭔가 이렇게 x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적당한 구간에 대해서 i에 대해서 임의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수프리멈 f의 수프리멈을 라지 m, fx의 인피멈을 스몰 m이라고 놔두고,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애는 절대값 붙이는 애니까 절대값 붙인 얘를 m 틸다 절대값 fx의 인피멈을 스몰 m 틸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고 싶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f가 0 이상이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죠. 절대값 f나 그냥 f랑 똑같으니까 라지 m이랑 라지 m 틸다랑 같고 스몰 m이랑 스몰 m 틸다랑 똑같아요. 이제 반대로 f가 만약에 전부 다 음수였다. 그러면 이제 음수 최대 최소가 바뀌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라지 m은 마이너스 라지 m 틸다는 마이너스 m이 되고 스몰 m 틸다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렇죠? 바뀌니까 서로.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음수 양수 다 있는 거, f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f가 양수 음수 다 된다라는 얘기는 라지 m 수프리멈은 0보다 크고
인피멈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라지 m 틸다는 어떻게 될까?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음수 양수 전부 다 가지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최소 쪽으로 좀 더 컸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 f를 취하면 얘가 이렇게 오니까 최대는 마이너스 m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였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 취해도 조금밖에 안 올라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절대값 취한 거의 최대는 아예 라지 m이었든가 이쪽이 라지 m이죠. 아니면은 m에 마이너스 붙인 거.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러면은 라지 m에서 스몰 m 뺀 거는 항상 라지 m 틸다 빼기 스몰 m 틸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면은 최대 최소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려면 절대값을 취하면 최대 빼기 최소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뭐 이거를 좀 더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보면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그림을 보면 원래 f랑 f의 최대 최소 차이를 생각하면 요만큼이었는데 이제 얘를 뒤집어 올렸으니까 f가 양수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뒤집어 올렸으니까 이제는 최대 최소의 차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에서는 여기 조금 더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최대 최소를 생각했을 때 최소가 0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 f를 취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최대 최소의 크기는 요만큼이었는데 절대값을 취하고 나면 요만큼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면 최대 최소의 차이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파티션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상합 하합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각 소구간에서 인피멈과 수프리멈과 인피멈의 차이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가 인테그러블 하니까 어떤 파티션이 잘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떤 거 파티션이냐면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작은 거. 와 하합의 차이가 작은 거. 근데 얘는 우리가 각각의 소구간에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이제 구간의 길이고 얘는 각 구간에서 최대 최소의 차이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얘는 얘도 이제 비슷하게 틸다로 써보면 절대값을 취하면은 최대 최소의 차이는 줄어든다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절대값에 대해서 이 똑같은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썸 빼기 로어썸이니까 똑같은 파티션에 대해서 절대값 f도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f도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 제곱도 적분 가능하냐라는 건데 힌트로 제가 준 게 뭐였냐면 f 제곱이 적분 가능한 걸 보일 때 f의 치역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선은 이제 f의 치역이 양수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가 항상 0 이상이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가 적분 가능하고 근데 아까 똑같이 수프리멈을 어떤 구간에 대해서 fx를 라지 m fx를 스몰 m이라고 해보면 이제 비슷하게 fx의 제곱은 뭐가 될까? 인피멈이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m 제곱이고 얘는 스몰 m 제곱이 돼요. 왜 그렇죠? 왜냐면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하면은 똑같이 제곱만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양수니까 제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좋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파티션에 대해서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f 제곱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파티션을 해야 되는데, 얘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mk의 제곱 빼기 스몰 mk의 제곱에 델타 xk. 그래서 얘 나눠서 적으면 mk의 라지 mk 더하기 스몰 mk의 델타 xk.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양수들이니까. 그리고 라지 mk 더하기 스몰 mk는 f가 6개라 그랬으니까 둘 다 라지 m으로 눌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2m 곱하기 라지 mk 빼기 스몰 mk의 델타 xk니까 얘는 이제 f가 6개니까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f 제곱도 적분 가능합니다. 아직은 f가 0 이상일 때.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합칠 수가 있냐면, f가 적분 가능하니까 절대값 f도 적분 가능하죠. 이거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보인 거죠. 근데 절대값 f는 치역이 항상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f의 제곱을 한 거는 적분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값 f의 제곱이 그냥 f 제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치역이 양수가 아니어도, 치역이 항상 양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힌트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를,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이런 함수항 급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fx는 1부터 무함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n제곱. 실수 전체에서 우리가 얘가 2x제곱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잘 알긴 하지만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함수항 급수 자체로 이제 보고, 첫 번째에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래요. 그러면 이제 힌트에서 준 것처럼 우선 전별 수렴하는 거를 먼저 이제 보이기 위해서 어떤 x를 하나 이제 고정해 놓고, 그래서 그냥 a를 먼저 고정해 두고, 여기 남아 있는 얘를 A 말고 C라고 이름 붙일게요. C라고 해주면 우리가 AN의 n팩분의 CN제곱, 얘를 AN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AN인 거죠, 그렇죠? 요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보는 게 결국은 전별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이제 또 힌트에서 준 것처럼 디율 판정법을 써보면 AN분의 AN 플러스 1을 계산을 해보면 n 플러스 1 팩분의 cn 플러스 1 cn 제곱분의 n 팩. 그러면은 n 플러스 1분의 c니까 얘는 0으로 가죠, 그렇죠? c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전별 수렴합니다. 그래서 전별 수렴. 이제 각 x에 대해서 전별 수렴은 잘 됐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또 c를 하나 이제 고정시켜 놓고, 고정하고 마이너스 c, c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 팩분의 xn 제곱, 요걸 이제 우리가 fnx라고 이름을 붙이면 얘는 그러니까 fnx의 절대값은 n 팩분의 xn 제곱 얘인데, x가 여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c, c에 있으니까
x의 절대값은 c의 절대값보다 작으니까 얘는 n팩분의 c의 n제곱보다 작고, 아까 우리가 얘 수렴하는 거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죠, 그쵸? 수렴하니까 m테스트를 쓸 수가 있죠. m테스트에 의해서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균등 수렴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연속이죠, 그쵸? 근데 임의의 c에 대해서 여기서 연속이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잘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마이너스 c, c 어떤 c 하나 고정해놓고 마이너스 c, c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잘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대요. 여기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정된 c에 대해서 마이너스 c에서 c까지는 되는데 실수 전체로 갔을 때는 이제 뭔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x를 좀 큰 애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얼마나 큰 걸로 잡아줄 거냐면 x를 뭐 적당히 스케일을 k 플러스 1 같은 걸로 놔볼게요. 그리고 이제 부분합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s는 k는 1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k 제곱. 그래서 얘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fx로 가는 건데, 근데 sk에 이 k 플러스 1에 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얘랑 이거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코시 크리테리언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빼먹었네. 코시 크리테리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유니폼 컨버전스 한다고 하자. 아래서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랑 유니폼리 콧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코시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이제 유니폼리 콧이라는 말은 없긴 하지만 제가 뭐 종종 얘기를 했었죠. 유니폼리 콧이니까 그냥 임의의 두 항의 차이가 뭐 적당한 라지 n 이후로 두 항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인접한 두 항을 보면, 인접한 두 항을 봐도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임의의 두 항 차이도 줄어드는데 인접한에도 당연히 줄어들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얘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제 다 k 플러스 1 넣고 얘 계산해보면 이제 마지막 것만 남으니까 k 플러스 1 팩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 제곱. 그래서 얘는 하나씩 나눠서 적어보면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 k분의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1. 분자는 계속 줄어드는, 분모는 계속 줄어드는데 분자는 계속 k 플러스 1이죠. 얘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뭐 1이죠. 1이고 얘는 1보다 커요. 얘도 1보다 커요. 얘 당연히 1보다 커요. 그래서 얘 전체 다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콧이면은 인접한 두 항의 차이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값이 항상 1보다 크니까 안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레로 잡은 애도 당연하게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무한대로 가는 애. n 무한대로 보내면 얘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레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7.3절, 아마 7.3절도 했고 7.4절도 좀 했으니까 뒤 이어서 적분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